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것 같아요. 바로 환율 이야기죠. 이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치솟았거든요.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한 외국인의 순매도, 그리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 상호 관세 부과 시점 임박,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는 경제부총리의 배신, 패반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의 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이런 자가 경제부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을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런 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뉴스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여기에 보면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억 9,712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고 해요. 서울대 출신의 경제통, 이 대통령 대행을 했었을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 언론들이 부각시켰는데, 이 나라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자기 주머니만 채운 거 아닙니까? 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지적을 할까요? 최상목이 2억 원 상당의 미국채에 투자한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더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이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환율이 IMF 이후 최고에 달해 나라 경제가 무너질 판인데, 환율 방어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베팅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친일파가 나라를 팔았던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일제조선 강탈에 많은 의병들,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넣으며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이에 친일파들은 일제빌부터 재산만 불렸었잖아요. 뿐만 아니죠, IMF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에 빚진 외채를 갚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일부 졸부들 줍줍으로 재산 불리기에만 여념없었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상목이 미국 국채 상계에 왜 환율 인상에 베팅한 것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채가 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과 비슷하게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망할 리가 없다, 이거 다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1개월에서부터 2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그리고 가장 긴 것이 최상목이 샀다는 30년짜리. 아니 그러면 최상목은 장기에 투자한 셈이니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일단 채권의 속성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기에 따라서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리를 많이 줄 수밖에,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상목이 30년 만기 미국채에 투자했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채권 고수들,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먹을 것이 많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이나 한은의 금리 조정에 따라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변동폭, 만기가 길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말도 이젠 옛말이잖아요. 1년, 아니 1개월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30년 만기 국채, 이게 30년 만기니까 30년 동안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상목도 30년짜리에 투자했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결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30년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서 더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많이 먹고 팔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 국채를 샀다는 것이 이번에 들키지 않았으면 올 상반기 중에 아마 팔았을지도, 몰래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최상목은 환율로도 크게 먹으려고 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미 국채를 살 때 우리나라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야지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 설명처럼 이거를 다시 팔게 되면 미국 달러로 된 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머리 좋다는 최상목,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미 국채를 살 때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내려야 되고, 미 국채를 팔 때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야 가장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만약 반대 상황이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 급등으로 온 국민이,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사이에 최상목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환율 상승을 노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들통나면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미 국채를 살 까닭이 없겠죠. 그럼 도대체 최상목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최상목이 미 국채 매입 시점, 이거는 관보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스스로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계산하셨더라고요. 이 우 교수님의 분석을 보면 평인상 공정하게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 현재,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 1,460원. 뭐 어제 마감은 1,470원이니까 아무튼 요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를 토대로 최 부총리의 투자 수익을 분석해 보면 환율 차이로 인해 2,461만 원의 환 차이, 그리고 여기에 210만 원의 이자 수익을 포함해서 이걸 합쳐보면 2,671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 요거는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2,600만 원 넘게 벌었다는 거예요. 2억 투자해서요. 이 수익은 투자 원금 대비 약 13.36%,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18.2%의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 국내 시중금리 2에서 3% 수준이잖아요.
근데 18.2%. 와, 무려 9배 이상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수준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나라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진보당의 홍성규 수석 대변인도 내란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에 관련해 강력하게 시장 안전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그의 공언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통만 터뜨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최상목 같은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기회에 다 걸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온 직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는데 베팅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 그냥 놔두겠습니까? 바로 잘라버리겠죠. 최상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 이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의 앞날이 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선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죠. 1500선이 뚫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하느니 38억 달러, 우리의 소중한 외환 38억 달러나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최상목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에 윤석열 탄핵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우리의 정부는 넋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환율 상승을 막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환율이 1500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증시는 폭락하고 물가는 급등하고 기업들은 쓰러지고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테크고 뭐고 당장 중단하면서 일단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MF 같은 위기가 닥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를 막고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려면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경제를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외국인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나라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 같은 관료들도 당장 쫓아낼 수 있을 테고요.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돌아오게 해야 환율도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시급한 방법, 윤석열의 빠른 탄핵. 바로 이거라는 사실 형불지 애청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